안녕하세요. 저는 2년 반 전에 이혼한 여자 사람입니다. 결혼을 하고 난 후 2년 정도 되었을 때 남편이 바람을 피웠고 상간녀가 임신한 걸 알게 되어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간녀는 남편과 같은 직장의 후배였는데 제가 남편과 이혼할 당시 마치 본인이 이겼다는 듯 법원에서 이혼 도장을 찍고 나오던 저를 보며 미소를 지었던 게 아직도 잊히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 상간녀가 술에 취해 저한테 전화를 해왔더군요. 전화를 받자마자 다짜고짜 도대체 어떻게 버텼어요? 하고 말하는데 당황스러웠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모르는 번호라 받기를 망설였는데 계속해서 울리는 전화에 그냥 받았더니 저런 말들을 짓거리더라고요. 순간 뭐지? 잘못 걸려온 전화인가? 하고 생각했었는데 자세히 들어보니 전 남편의 상간녀였습니다. 지금은 전 남편의 현 부인이죠. 아무튼 술을 얼마나 마신 건지 혀가 꼬부러진 목소리로 이 사람이랑 살면서 어떻게 버텼어요? 네? 저 진짜 미치겠어요. 어떡해요? 하며 횡설수설 말하는 겁니다. 나중에는 발음이 다 뭉개져서 무슨 소리인지도 모를 말들을 짓거리며 울고불고 하는데 잠시 듣다가 너무 짜증이 나서 그냥 끊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나요? 제 직업상 번호를 바꾸기가 힘들어서 그대로 쓰고 있었지만 설마 전 남편도 아닌 그 상간녀한테 다시 연락을 받게 될 줄은 꿈에서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끊고 나니 좀 짜증나긴 했지만 기분이 나쁘다기보다는 너무 웃기고 통쾌하다고 해야 할까요? 아무튼 속이 뻥 뚫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몰랐어요. 전 남편이라는 놈한테 속아 좋은 사람이라 생각하고 결혼을 했었으니까요. 그런데 식을 올리자마자 사람이 돌변하는데 알고 봤더니 완전 마마보이의 지독한 시월드까지. 결혼 생활 2년 동안 정말 고생이랑 고생은 다 했던 것 같습니다. 전 시어머니는 말 그대로 옛날 분이시라 며느리는 종이고 시어머니는 하늘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며느리는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납작 엎드리고 신처럼 모셔야 한다가 기본 바탕에 깔린 분이셨고 전 남편은 그런 자기 엄마한테 아내가 무조건적으로 따르고 잘 해줘야 한다. 그게 며느리의 도리이니 당연한 거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남편을 사랑한다는 마음 하나로 2년을 버텼었죠. 참고로 그중 1년은 시어머니께서 사고가 나셔서 허리와 다리를 수술하시는 바람에 제가 병수발까지 다 들었었습니다. 물론 일도 하면서요. 맞벌이를 하며 일하는 시간도 월급도 제가 더 많았었는데 시어머니 병수발도 저 혼자 다 했었습니다. 거의 반년 동안 제가 기저귀까지 갈았으니 얼마나 고됐는지 아시겠죠. 그런데도 남편이라는 쓰레기는 제가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 사이 같은 회사의 여자랑 바람이 났고 마지막엔 임신까지 시켰더라고요. 처음 그 사실을 알고 설마 이런 일까지 아들 편을 들겠나 싶어 시어머니한테 말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가 혼내준다, 가만히 안 두겠다 하고 온갖 욕을 다 하면서 큰 소리를 떵떵 치더니 결국 마지막에는 네가 얼마나 못해줬으면 우리 땡땡이가 밖으로 나돌았겠냐. 남자가 바람나는 건 다 여자 잘못이다. 하고 말씀하시며 모든 게 다 제가 잘못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상간녀의 뱃속에 자기의 손주가 있다며 그 여자 편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상간녀와도 만난 적이 있었는데 너무나도 뻔뻔한 태도에 할 말을 잃었었죠. 2년간의 고된 시집살이와 남편의 바람으로 많이 지쳐있던 저는 결국 이런저런 더러운 꼴을 다 보고 나서야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된장인 줄 알았던 똥이 진짜 똥인 줄 알게 되고 나서야 그걸 깨달았던 거였죠. 그래도 그렇게라도 알아서 다행이다 싶었고 일을 하며 시어머니의 수발까지 들다 보니 항상 뭔가 마음이 힘들었기에 아이를 가질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게 천운이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엔 상간녀한테 원망보다는 감사하기까지 했고요. 그런 지옥 구덩이에서 저를 빼내준 게 어찌 보면 그 상간녀였으니까요.
법원에서 나오는 저를 보며 비웃듯 입꼬리를 올리는 상간녀를 보며 속으로 감사하다고 인사를 했었네요. 그때 그 여자는 몰랐겠죠. 전 남편이라는 놈이 저와 연애할 때와 마찬가지로 연기를 하고 있었을 테니. 아무튼 저는 그렇게 이혼을 하게 되었고 법원을 나서며 이제 정말 나를 위한 내 인생을 살아야겠다. 더 이상 호구같이 살지 않겠다. 하고 다짐을 하게 되었고 정말 후련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본인이 승자인 것 마냥 기세등등하던 그 상간녀가 오늘 저한테 어떻게 버텼냐고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연락을 해왔던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화가 나고 짜증이 났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오죽했으면 전 와이프한테 전화를 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 너무 통쾌하네요. 애가 있어서 이혼도 쉽지 않을 테고 이런 게 인과응보가 아닐까 싶습니다. 전 남편도 한번 크게 호되게 당하는 날이 오겠죠. 뿌린 대로 거두는 게 맞나 봅니다. 상간 남녀 둘이 평생 지지고 볶으면서 얼굴 붉히고 살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댓글. 인간 말종 짐승이 다른 여자랑 만나는 꼴을 보면서 힘들어하는 본처 자리가 탐나서 그대로 가져간 거 아닌가요? 이제는 그 소원이 성취돼서 또 다른 여자를 만나는 남편놈을 바라보는 본처라는 자리가 그대로 실현되었는데 뭐가 부족해서 저러는 거죠? 일생의 소원을 이뤘으니 내일 죽어도 여한이 없어야 정상일 텐데. 두 번째 댓글. 인과응보가 다 있는 게 저 아는 사람이 전 와이프와 자식이 있는데도 쫓아내고 들어와 살면서 자식을 또 4명 낳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할머니 세대 이야기지만요. 그런데 그분이요. 나중에는 눈 수술에 암에 몸이 성한 데가 없었습니다. 자식들은 다 이혼하고 결국 심장마비로 죽었다는데 한 달 동안 아무도 죽었다는 걸 몰랐다더군요. 그 후에 자식들이 넷이었는데 둘은 심장마비로 한두 달 안에 다 죽었어요. 그런 거 보면서 진짜 인과응보가 있구나 싶더라고요. 세 번째 댓글. 세상에 아무리 하소연할 사람이 없어도 그렇지 하다하다 전부인한테 술 먹고 꼬장을 부린대요. 하기야. 별 세기의 사랑인 것 마냥 남의 남편을 뺏었을 텐데 현실은 시궁창이니. 상간남녀 주제에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이요. 어림도 없죠. 제가 다 통쾌합니다. 네 번째 댓글. 저도 1년 사귄 첫사랑이 본인보다 6살 많은 연상녀와 바람이 나서 이별을 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볼 꼴 못 볼 꼴 많이 보고 정말 지저분하게 헤어졌었는데 그 후로부터 1년 후 그 바람녀에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미안하다고 자기도 이별했다면서요. 아마 그때도 남자가 바람이 난 것 같았는데 속으로는 통쾌했지만 도라이 같은 게 어디다 전화질이냐 하면서 쌍욕받고 끊었습니다. 다섯 번째 댓글. 진짜 또다시 느끼고 갑니다. 누가 봐도 진짜 괜찮다 하는 남자들은 절대 바람 안 핀다는 걸. 이 세상 상간녀들 다 명심하세요. 니네는 진짜 괜찮은 남자를 뺏어가는 게 아니라 분리수거도 안 되는 쓰레기를 쏙쏙 골라 품는 거라는 것을. 여섯 번째 댓글. 저 정도면 상간녀가 쓰니 인생을 구해준 거 아닌가요? 그것도 애 없을 때. 쓰니가 나락으로 빠질 뻔한 걸 구해준 은인이네요. 그 쓰레기 속을 해서 애까지 낳고 살았으면 어쩔 뻔했어요. 전생에 상간녀가 쓰니한테 갚을 빚이 많았었나 봅니다. 일곱 번째 댓글. 쓰레기 집구석에서 자란 쓰레기 전 남편이 바람을 펴서 애까지 만들었다니 얼마나 다행인가요. 이혼할 수밖에 없도록 해줘서 한편으로는 감사한 존재였네요. 후기처럼 친절하게 전화까지 와줘서 쓰니의 속을 시원하게 해줘서 또 감사하고 참 감사함이 가득한 상황이네요. 몽땅 축하드립니다.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